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는 정치권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기습 지명하며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습 총리 지명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당정과 국회의 관계를 실무형 원팀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김민석 전 총리가 곧바로 호남으로 향하고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선거 책임론을 정조준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미 거대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함께 거론됐지만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으로 AI 시대의 적임자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기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을 좀 쇄신한다라는 의미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한성숙 장관이 지명됐는데 그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보다는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라고 점을 많이 쳤었고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도 좀 그런 쪽의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6월 5일 날 발표하겠다 그랬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면서 조금 기류가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아마 고민이 담겼다.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과제 중심으로 좀 챙겨나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제라고 하면 어떤 지금 말씀이세요? 특히 이제 저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AI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왔던 이 AI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겠다. 특히 하정우라든지 또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다 지금 밖으로 공석이죠. 나가 있는 상태라서 총리를 한성숙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공백도 메우면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챙겨 나가겠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년 만에 여성 총리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여성 총리가 없었나 좀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명숙 총리 이후에 처음이라는 건데. 한명숙, 한성숙? 다른 의미의 한한인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장관 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그렇게 뭐 여당 차원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점도 고려의 어떤 요건,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 이제 청문회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공방이 제기되기 쉽겠죠. 그 청문회장이 그걸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뭐래도 참 쉽지 않은 국면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걱정을 넣어주고 계시긴 하네요. 로민님도 저 오늘부로 중도 갑니다. 민주당의 실망입니다. 개파 싸움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세력이 이렇게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에 갈 길이 멀기만 하네요.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하는 방식이 투명해졌는데 경제는 반등했지만 협치와 양극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양하게 달아주고 계시네요. 사실 현명들 하시네요. 이런 댓글을 보고 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진짜 대단하시고 중도론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할 테니까. 중규김님은 민주당의 애매한 모습 이런 결과 가져왔다. 이제 거꾸로의 진단이신 것 같은데요. 특히 검찰개혁 신속히 이루고 내란 종결 철저히 해야 다음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각자의 방식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총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차기 총리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네요. 지금 지명된 상태고요. 아마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겠죠. 오늘 오후 2시에 요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발표를 했는데 요 발표하는 장면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강훈실 비서실장이 저 브리핑 룸에 딱 오면서 놀라셨죠?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발표 날 거라는 거는 기자들 사이에서 좀 전달이 됐는데 강훈실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설이 좀 줄을 이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본인 발표할 거는 아니니까 그럼 누구냐? 한성숙 장관. 와.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강훈식 내정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뭐 그 설이 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네. 2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한다고 공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강훈식은 아니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아닌가요? 예, 강훈식이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성숙 내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네. 된 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이게 글로벌 경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코스피도 떨어지고 사실 지금 젠슨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주식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도 1,506원? 그 60원 이상 까지, 62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또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또 이재명 정부 2기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한성숙 장관의 총리의 가능성은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거 조율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의 대표로서 네이버 대표로서 AI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경제를 선도해야 될 유능함으로 총리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런 더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명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마치 회사처럼 공직 사회가 돌아가길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성숙 장관이 이제 중기부 벤처 장관이 되면서 그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좀 축소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왔던 거를 국무회의들 열심히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발언도 하고 또 굉장히 사업들도 이 단기간이지만 꽤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 정말 비서실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누구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냐도 저는 고려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물론 정성호 장관님께서 뭐 고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럼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또 부를 것이냐 이것도 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서실장 자리에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또 누구를 또 데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대신에 중기부 벤처 장관의 경우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능한 많은 또 인재들을 더 새로이 장관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또 새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싱크로가 잘 맞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니즈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희 CG에 76년생으로 나왔는데 한성숙 장관은 67년생이에요. 1967년생 경기 출생이군요. 네이버 대표이사까지 역임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지금 비서실장의 설명으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실 AI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006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를 했었고 여성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래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초대 내각 할 때 장관급 해서 30%는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20년 만에 여성 총리 나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Q&A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예, 성별 네. 고려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네. 요즘 그 시대에 대답 그런 거 멋있었어요. 고려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임명한 겁니다. 네, 그게 더 멋있었어요, 멋있죠. 그거. 예, 여성이어서 배려했습니다. 이것보다는. 2026년에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광역 지자체장이 처음으로 여성이 나왔잖아요. 추미애.
우리 맞네. 예, 예. 지사가 나왔고 또 이번에 총리 지명을 여성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여성들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그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또 희망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진짜 성평등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성숙 총리가 된 것이 여성이어서가 화제가 안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뭐 꼭 굳이 여성, 남성을 나눌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도 여성 장관님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송미령 동수산부 장관이라던가 일을 잘하고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예. 우리 한성숙 총리님이 일을 잘하고 청문회도 예. 무난히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 발언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네. 예,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다. 투표용지 규명부터 해라. 그러면은 총리가 지금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총리 안 뽑습니까? 차기 총리? 아니, 여성으로 두 번째 환영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이야기인데, 예. 장식용이다? 무슨 발언이 이래요? 아니 국면 전환용이려면 지금쯤 연예인 뭐 사건 하나 터져야죠. 그게 국면 전환용이죠. 어떻게 총리 지명은 옛날부터 총리 지금 지명이 무슨 예, 김민석 총리 이제 사임하고 누군가 네. 나올 거다. 그래갖고 전당대회 준비한다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정말 비판할 거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장식용이다. 거거든요. 이건 좀 제가 긁히는데요. 장식용? 근데 사실은 이 한성숙 장관이 모두에 창업해갖고 완전히 너무 예, 잘했어요. 완전히 핫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홍보 영상이며 이게 상당히 조회수 높았고 그랬기 예.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서사가 나름 그래도 예전에 숙대 영어 영문과 나와서 평범한 그냥 인터넷계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네이버에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정을 받아갖고 하나씩 올라가다가 대표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장관까지 온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장신용이냐? 그러려면 갑자기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거나 뭔가 그렇게 지인으로 예. 있었고 인맥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서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장관 그 청문회 할 때도 그 집이 3개나 있었죠. 다주택 매도한다고 해결을 해가지고 하고, 그쵸. 뭐 한 집은 또 부모님 살게 하시고 예, 막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겠다라는 거 했고 큰 아무래도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IT 기업의 대표까지 하니까 재산이 많아요. 예. 그런 건 부럽기도 할 수가 한데 없지. 그 재산 과정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문제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성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장신용이라 하는 거는 진짜 장식용 이거 좀 여성으로서의 비하 긁히네. 발언인데요. 이거 남자였어 봐. 네. 좀 황당한데요. 그런 멘트를 제가 누가 빼미는 했죠? 아닙니다만, 지금 그 영상으로 대통령의 그 표정이 나왔는데 국무회의 생중계할 때 한성숙 장관이 네, 굉장히. 대답을 하니까 너무 아니, 이렇게 대화가 다른 분야, 뭐 노동 분야 토론을 할 때도 네. 중소기업 벤처부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도 이제 치고 들어와서 이제 제안을 주기도 하고 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본인 분야 말고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나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다. 예, 맞아요. 진짜 일반인에서 진짜 평직원에서 대표까지 가고 지금 중기부 장관을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시라고. 네, 당대표께서도 여러 번 좀 강조를 하시긴 했어요. 그럼 그때 예. 그렇게 하는 게 그땐 그때고 뭐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아이고 참. 그래서 진짜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오면 그걸 논의하는 의총을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네. 그럼 반드시 해야지.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법사위 간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법사위 간사는 아니라서 제가 법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얘기는 하겠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여하기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차원에서 지금 있는 법사위 차원에서 이 세밀한 안을 당의 입장에 초안을 빨리 만들어서 네. 그게 먼저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원내대표나 당대표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총에서 한번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되면 조율하는 단위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의 안을 만드는데 당의 안을 만드는 단위를 법사위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단위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법사위는 지금 단일화는 못 만듭니다. 그래요?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의 단일화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별도로 시민사회와 학계에 연구 용역을 좀 맡기면서 바람직한 한 지금 현재 조직이
확정이 됐으니까 예. 이 조직에 맞는 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면서 작업에는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짝수는 했는데 그게 이제 당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라 그건 제가 뭐 정청래 대표님이랑 수시로 한번 더 소통을 하고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특위 그렇죠. 단위에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자. 혹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특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요. 이건 어때요?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그다음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숫한 논의가 있고 숫한 방송이 네. 있어서 네. 우리 이제 찐 지지자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네네. 무슨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있고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야. 의원들은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법사위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 말고는 우리 당원들보다 훨씬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당원들 만나는 걸 겁내해. 네. 그게 현실이라고요. 네. 잘 굉장히 몰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속이 하시죠. 터지는 거예요. 네. 일 추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수정안을 이제 통과시켰을 때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의원님의 발언이 사실은 저는 힘이 되긴 했어요. 그 의원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치고 나니까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네, 고치고 나니까 이제야. 이제 보인다. 근데 저는 그렇게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게 솔직하지, 맞아.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됐어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세다였으면 그 말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여튼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이게 그 어떤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어떻다라는 것은 우리 당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몰라요. 유튜브를 봐도 당원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시잖아요. 네. 국제 정세가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정치 현실 어떻고 이런 거 다 보실 수밖에 없거든. 예. 근데 많은 의원들이 기사를 지 이름만 검색해서 그 기사만 보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거 모른다니까 진짜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니, 실제로 1대1로 의원들 모셔놓고 막 이렇게 뭐 프리토크 하잖아. 네네네. 금방 뽀록 나. 아, 사실 정치 현안도 몇 가지 쑥쑥 물어보면 어쩔 줄 몰라. 약속 때는 빼고 네. 질문 구성안 먼저 준 거 빼고 네. 막 직자적으로 네. 현장에서 토크하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의원들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당원들의 관심사와 의원들의 관심사가 일치해야지 이게 민주당이 진짜 주권 정당, 대중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에는 너무 이게 이게 이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지? 이걸 궁금해해야 돼. 그럼 의원들이. 당연히 궁금해하고 네. 공부를 해야지. 이게 중요한 네. 거야. 맞아요. 국민들의 관심이 뭐가 있지? 네. 국회의원으로서 네. 또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당원들의 관심이 또 뭐가 있지? 이걸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거든. 맞아요. 그래야 박시영 TV 보라고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할 시간도 없는데 계속 어저께 대통령이 누구 만나셨어? 무슨 말씀하셨어? 누가 요새 대통령이랑 친한 것 같아? 내 지역에는 누가 와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음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언제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 정부 입법, 그러니까 1차 정부 입법안 나왔을 때 보자마자 너무 놀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날이 나왔지. 그랬죠. 그리고 당원들도 다 그날 완전히 굉장히 분노하면서 막 댓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뭐가 문제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까지 너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반응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최소한 그래도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당이라도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질문이라도 했어야 돼.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21대 때부터 숱하게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법안을 얘기하고 만든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정부 법안은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이 정도라도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민주당 의원이야.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누가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의총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이 이렇게 거의 다 압축이 됐는데 지금 정부 법안에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간의 논의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건 아니라는 그래도 자기가 그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6월 달에 논의한다고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때까지는, 그렇죠. 네. 예,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 현재는. 그런데 그때 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바라는 사람과 그게 제일 걱정이지 지금.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검찰 개혁을 진짜 바랬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논의의 구조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논의 테이블에 제가 끼지를 못해요. 누가 주도해요 그러면? 뭐 당정청이니까요. 네. 당 대표와 아니, 원내대표, 근데 실무적으로 누가 백업하는 사람이 그 있을 거 정책위 아닙니까? 의장, 정책위 쪽에? 예, 정책위 의장이 이제 이렇게 하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그 TF에서 하는데 그 TF 문제 많던데.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니 이거 한번 구조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난리법석을 치렀는데 지난번에 그거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아,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 있고 어느 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고 어느 쪽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개혁이라는 건 항상 네. 그런 거거든. 그럼 그럴 때 누가 더 간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응? 그렇지 않으면 밀리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정청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이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집단이 누굴 것 같아요? 어? 대통령일 것 같아요. 민정수석일 것 같아요. 검사들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일 것 같아요. 당대표일 것 같아요. 난 다운들 같은데. 총리일 것 같아요. 응? 일반 다운들이 제일 그럴 것 같아. 제일 간절한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법 내용을 만들고 지금 그 실무적인 토론을 하면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고 바꾸고 또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펜대를 쥐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 사람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좋은 안이 그렇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펜대 쥐고 해야 될 사람 중에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구지 생각해 보라고. 김용민이지. 김용민. 검사지. 검사가 바보냐? 방향이 다르잖아요. 제일 지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저희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걔네가 제일 간절해. 목숨줄이지. 목숨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하지는 않더라도 숫자라도 많아야 돼요. 그렇지. 어? 숫자라도 많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들을 해야 돼.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지 않다라는 거를. 네. 그게 안 되는 게 속이 터진다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그 TF 정부의 TF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대부분 검찰들이 그 안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의사 결정을 하는 그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공식적인 단위에서는 뭐 검사들이 주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작업은 검사들이 주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긴 예.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저도 직접 뭐 들여다본 건 아니고 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근데 이제 법을 보면 검사가 만든 법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요. 너무 검사 티가 냄새가 나, 풀풀 나지. 진짜. 아주 예. 진하게 납니다. 예, 예. 점 가지고 장난치는 거 검사들 맞아. 아니면 못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곳곳에 그 독소 조항 다 집어넣고 쫙 흐트려놓고 이걸 네.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맞아. 마구마구 꽂아놓거든요. 검사들 아니면 절대 못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역시 그 수사를 담당했고 실무를 담당해봤던 검사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이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니, 검사들을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당사자니까. 그러면 숫자라도 맞춰야지. 검사가 2명이면 예를 들어 그렇죠. 경찰관 2명, 예, 예. 그러니까요. 공수처 2명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그렇게라도 안 한다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이제 그거는 총리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몇백 번을 얘기했는데 검사들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 아, 지금 얘기 또 하는 거야. 지금 바꿀 수도 있는 자, 거잖아.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소청법이랑 중수청법은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정부 조직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닌 이건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법이에요. 그렇지. 그 우리가- 드러내면 된다며. 우리가 육법전서라고 육법전서라고 해요. 가장 기본법,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육법에 들어가는 육법전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입법부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당이 주도해서 하자라고 네. 이 이유까지 제가 들어서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봐봐. 오늘 우리 지금 박시영 TV 이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 자료나 순서를 이게 어쨌거나 놓고 하잖아요. 네네.
이걸 누가 만들었어? 박시영 대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시는 분들은 다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누가 노력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순서나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박시영이란 말이야. 그러면 법안 만들거나 정부안 놓고 논의하거나 할 때 이거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어 들고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뭘 놓고 빼느냐. 그렇지. 어디다가 빨간 줄을 치느냐가 되게 중요해. 이걸 다 검사를 시킨다니까? 그렇지. 아예 기본.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잖아. 이게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회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제 입법조사관들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전문가인 의원들하고 의원 보좌관들 우리 변호사들 많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거를 갖고 가서 또 뒷구멍으로 검사들한테 보여주는 놈들이 있어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갔다 와 자기 생각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 그러면 딱 들어보면 우리는 알지. 저것도 검사 묻어가지고 왔구만.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듣고 왔냐 그러면 또 내가 공부했다는 거야. 내가 그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 환장 안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당대표의 결단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네. 주도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 대비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거를 우우 다 쫓아갈 게 아니라 몇 명은 남아서 그렇죠. 이 작업을 하자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이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네. 다음번 법사위 구성을 지금부터 잘 꾸려놔야죠.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법사위를 지금부터 좀 배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꾸려놔야 중요한 두 축이네.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축 법사위원장 네. 간사를 잘 꾸리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당의 안을 빨리 신속하게 5월 달까지 준비하자. 선거 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국면이 괜찮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자기자기 내려가서 선거 뛸 필요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잠시 중요할 때만 내려가면 되고 남아서 일할 사람도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근데 이거는 맞아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거 압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